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진단해드릴 텐데요. 제 옆에 오늘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가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상대적으로 가고 좋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 2월 금통이 좀 떠올려 보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렸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죠. 예수 부진이고 뭐 수출이고 여러 가지 네. 정책 불확실성도 그런 요인을 댔는데 네. 그럼에도 주가가 그래도 잘 간다. 여기에 네. 좀 의미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떨어뜨렸고요. 작년 금통위 때, 말 금통위 때 뭐 올해 성장률 벌써 1.9%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고 2월 금통위 때 여기서 0.4%포인트 더 내려서 1.5. 근데 그거를 확인이라도 시키듯이 17일 날 OECD도 1.5%의 성장. 예. 그리고 내년에도 1.9% 굉장히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주가 수익률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지금 보면 이제 유럽 신흥국, 그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에 있고, 뭐 유럽 등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거의 한 8, 9% 정도 지금 수익률을 기록해서 저기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서 이제 작년에 이제 좋았던 뭐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대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대는 제가 수급적인 요인, 연기금의 수급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급이라는 건 이제 믿고 투자할 거는 사실 못 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오늘은 이제 펀더멘탈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펀더멘탈은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고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국면이 맞는데, 이 경기 소순환이라는 게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 소순환에 의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경기 소순환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경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기는 이제 주로 한 4, 5년의 사이클에 가고 하강과 상승, 수축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소순환이 그 하강 국면에서도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과 관련이 없이 주로 이제 소순환이 재고 관련해서 일어나는데요. 재고 사이클의 영향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이제 작년 기점으로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12개월 포워드 EPS 이게 수출 증가율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이게 2월 달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라면, 이게 어떤 학습 효과 때문인데요. 이제 구매 관리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리 이제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작년 8월 초에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사실은 아니었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8월 초에 뭐 2거래일 동안 1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때 이제 글로벌 이제 구매 담당자들, 특히 이제 반도체 구매 담당자들이 선제적인 재고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고를 가격하게 줄여갔는데, 이게 경기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뭐 4분기 때도 언론에서 굉장히 뭐 탄핵 정국에서 뭐 회사들이 회식도 안 한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실제로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전기비 0.1% 성장. 물론 이제 전망치 대비는 안 좋았지만 뭐 그렇게 저는 마이너스 간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상황까지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보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지난달 방송 이후에 달라진 게 2월 달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면 이제 고정거래 가격, 이제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기업 간에 거래하는 가격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반도체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D램, 이제 지금은 이제 DDR5의 D램 가격하고 낸드 가격을 봐야 되는데, 낸드 가격은 이미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제 D램 가격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랙트 프라이스라면 이거를 좀 선행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장 가격, 스팟 프라이스인데요. 다음 그림 보면, 근데 이 스팟 프라이스가 보시는 것 같이 이미 2월 달부터 반등을 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컨트랙트 프라이스도 그 이후에 올라가게 된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실적으로 본다면 1분기까지는 아직 안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로 보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반도체 업황이 개선돼서 그런 건 아닌데 이 과도한 재고 조정에 따라 다시 리스타킹에 들어가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2분기 실적은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이게 결국 얘기해 주는 거는 지금은 삼성전자 살 수 있다. 지금은요. 네. 예.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선한 사이클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서 언제까지 좋아질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7월 초인데 한 6월까지는 삼성전자를 들고 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를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나라 실적 전망 추이라는 거는 반도체가 끌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본다면 이제 뭐 반도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상반기까지는 국장이 소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 이후에 미국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는 몰라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마음 편히 네. 국내 증시를 좀 매매할 투자할 수 수 있다. 있는. 많이 네. 조정받으면 살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전 고점 올해 고점이 2,670 뭐 이 정도 뭐 그 근처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어떤 신뢰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반도체 가격 반등 이런 부분과 네. 알려진 악재가 생각보다 덜한 그런 네네.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3월 20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코앞에 이제 닥친 게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입니다. 네네. 이게 작년 2023년이었죠. 작년이 아니고 11월. 예, 11월에 전면 금지가 됐었는데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요. 국내 증시에서 다시금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 네. 있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오랜만에 역사적 최장기 동안 이제 공매도가 이제 중단돼 있다가 오랜만에 재개가 되다 보니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예.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될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대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의 공매도 이제 시스템 도입된 게 이제 1996년이었고 그렇게 공매도가 하다가 2008년 10월이었죠. 금융위기로 인해서 공매도가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좀 불과 몇 개월 지나서 2009년 5월에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이제 부분 재개되었고요. 그렇게 가다가 또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양호해지면서 2009년 11월에 이제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2011년 8월 미 신용 등급 강등 때 우리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 공매도가 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사소한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금지되었던 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증시 급락, 한국 증시 급락에 따라서 2000년 3월에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2020년 3월에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렇게 됐던 것이 다시 증시 상황이 개선되면서 2021년 5월에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되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주목하는 건 공매도 재개 시점이니까 먼저 제일 멀리는 2009년 5월 이때랑 부분 재개됐을 때 그리고 2009년 11월에 완전 재개되었을 때 그리고 2021년 5월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이때 주식시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서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근시안으로 첫 한 달 동안 어떤 네네. 흐름을 보였는지 그거를 좀 데이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첫 한 달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변화인데 이제 네. 공매도가 시작되면 어찌됐든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 방송 코너 통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로우볼, 저변동성의 수익률이
가장 양호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은 확실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것 종목들로 이제 부담이 되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모멘텀, 주가 모멘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반면에 많이 빠진 애들은 낙폭과대는 주가 모멘텀주보다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는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되다 보니까 성장주 대비 가치주 정리를 하면 저변동성이 이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혜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 낙폭과대가 이제 모멘텀보다 강세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강세를 기록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괜찮네요. 그리고 공매도 제기가 됐을 때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건데 그걸 벗어난 이후에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네. 이쪽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더 좋을 것 이제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특징적인 건 그렇습니다. 뭐 시장 변동성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단기적인 영향이고요. 장기적으로 간다면 뭐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이유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변동성 스타일이 뭐 계속해서 강세를 기록하는 건 아니고 측면으로 본다면 어찌됐든 외국인 투자들의 우리나라 그 적극적인 투자가 더 확대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다. 대형주. 네, 예. 대형주에 대해서 사이즈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어찌됐든 공매도 재개되고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강세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대형 가치 오히려 뭐 성장도 대형 성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이제 대형주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가치 대비 성장 대비해선 가치주가 강세를 기록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단기간에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죠. 노출된 종목을 좀 피해야 되잖아요. 네네.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 때문에 떠났던 외국인들 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보든지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우리 시장에 합류한다라는 부분이 우리 증시 자체는 긍정적인데 근데 일단 공격이 대상이 될 종목들은 피해야 되고 반면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이라면 오히려 그때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우리 증시가 이제 뭐 중기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대형주가 좋다라고 그랬는데 그 올해는 중소형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게 이제 중형 성장주 이쪽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형 성장주 중에 올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는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램보 로보틱스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두산 DX, 하나 시스템 같이 이제 중형 성장주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해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멘텀주,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 이렇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잘 올라간 종목인데 이 중에서는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오히려 좀 기다렸다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게 가장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올해 뭐 123% 이렇게 올랐는데 왜냐하면 방산주 같은 경우엔 유럽이 지금 트럼프 정권 이후에 재무장을 하면서 GDP의 상당 부분은 이제 방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PBR 10.84배, 네, 어마어마한데요. 네.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네.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 방산주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은 좀 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오션 주로 하나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모멘텀 주가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다고 조정을 좀 받는다면 좀 오히려 살 기회가 되지만 그 외에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이 아니라면
많이 연초 들어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형성장 시총상위 10개 그리고 모멘텀 시총상위 10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네. 최근 정말 많이 관심 뜨거웠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뭐 현대중공업, 하나시스템, 삼양식품 다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잘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공매도 재기 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사실 가치주들 뭐 그중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에 실제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 실적이 좋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뭐 자동차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부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로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옥석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대형주를 말씀드렸고 외국인 중심의 플레이가 되는 장이다. 대형주. 그중에서도 많이 싼 주식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구조적인 이유가 아닌 걸로 많이 오른 종목이라면 수급적인 요인들로 많이 올랐다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팔고 대신 이런 대형 가치주 자동차라든지 은행에 대해서 좀 많이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로서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아서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 수혜가 예상되는 이제 저변동성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데 뭐 여기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서 나왔던 대형 가치 중에 좀 차별되게 들어가 있는 종목이니까 저변동성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3월 20일이니까 또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고 4월 초 투자 전략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만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이제 공매도도 제국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요. 뭐 어찌됐든 이제 투자 전략은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상반기는 국내 증시를 관심을 가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부진한 이유가 트럼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다시 뭐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래서 1분기 그 미국 GDP 전망이 GDP 나우가라고 아틀란타 연인이 발표하는 지표가 가장 신뢰 높게 보고 있는데요. 1분기 GDP 전망치가 지금 마이너스 2.5%입니다. 예. 네, 굉장히 심각하게 좀 낮은 상황인데 반면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계속 올라가죠. 연준도 전일 FOMC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경기 지표가 낮아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염두해서. 네, 그렇다 예. 보면 다시 이제 하반기 4월 말 5월 달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1분기 그 GDP가 속국치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연준의 멘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증시 동향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코노미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